통신의 사주 이야기, 오늘은 카드라는 그룹의 BM 사주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풀이 전에 우리 딸의 응원 메시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카드라는 그룹이 최근에 생겼나봐요. 근데 일단 BM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소미 씨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혼성 그룹인가봐요. 일단 사주풀이 해보도록 할게요. 임신년 원숭이띠에 태어났고요. 경술월이라고 해서 가을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기사일주로 태어났네요. 술월의 기토 그러면 일단 간목을 먼저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개수나 병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게 좀 부기해질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연예인들은 간목이 없어도 상관은 없죠. 일단은 격 그러면 사령은 정화사령이에요. 근데 투가는 경금이 있고 옆에 신금도 있는 걸로 보면 이것을 상관격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격, 상관격은 관이 있을 때 그 역할을 정말 잘해요. 관은 상관격의 관은 목표를 얘기를 하거든요. 왜? 이 상관은 상할 상자를 써요. 상할 상자. 예, 여기 있죠? 상처낼 상자. 그래서 관, 벼슬관. 벼슬은 명예를 뜻하죠. 그래서 명예를 극한다, 명예를 상처낸다 하는 것이 상관이에요. 그래서 상관격이 관이 있으면 목표가 뚜렷해요. 명예를 얻고자 하는. 어떻게 명예를 얻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을 공격해서 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 이런 것이 생기거든요. 근데 관이 없으면 목표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사는지를 잘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미래 대비는 하는데 막연한 대비 이런 걸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상관이 용신이 되면 재미있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상관격이 신약한데 관이 없을 때가 제일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근데 상관격이 신약하지 않아서 용신이 되게 될 경우에 재미있게 살려고 하고 자신을 표현하고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체능적인, 그 중에서 예능적인 자질이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관격인데, 일단 이 사주가 일단은 상관격의 상관용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태어난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고요. 만약에 태어난 시간이 관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상관격이 관이 있으면 견관해서 톡톡 튀는 행위를 잘 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는 직업, 이것을 잘 고르게 되죠.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남의 일에 관여하죠. 경찰이 소방공무원 또는 사법기관 또는 의사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상관격이 관을 못 보고 재성을 보면 시대의 흐름, 변화에 맞춰서 유행하는 직업 이런 것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원래 이렇게 상관이 정제를 생하는 것, 이것은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일 해보고자 하는 것. 대체적으로 여자들 같은 경우는 경영지원팀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재다능한데 쓰임이 한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기도 하죠. 육친상으로 상관이 정제를 생할 때, 상관이 편제를 생하면 다재다능한 재능을 마음껏 발휘,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사업을 하거나 또는 뛰어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행상으로 경금이 임수를 생하는 것, 개인적인 재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서 정화가 있어서 재련이 되면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해서 외부에 알리는 역할,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술 중에 정화사령 옆에 사화가 있으니까 재련되었다고 합시다. 다만 운이 해자축 이렇게 가니까 뛰어난 능력이 있고 그것을 표현할 줄 알지만 알아주는 사람이 적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격설하는 운이라 그래요 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가을생이 겨울 같다. 원래 봄, 여름은 확장성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동네 그래요. 근데 가을, 겨울은 수축, 수렴하는 기질이 있어서 매니아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봄, 여름은 놀고자 하는 사람, 그래서 가벼운 컨텐츠를 원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웃기는 거라든지 예능 뭐 이런 쪽. 근데 가을, 겨울은 무거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니악하다거나 또는 전문적인 사람들,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 재능 있는 사람이 전문가 사이에서 놀고 있으니 다 전문가네? 이러니까 내 활용성이 뛰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아이돌인데 뛰어난 아이돌들 틈 바구니에서 살아야 해서 답답하죠. 나도 재능이 뛰어난데 주변에 재능이 있는 분들이 넘치네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천간으로 비견 겁재가 있었으면 더더욱 자기를 드러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비견 겁재가 없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기토가 경금을 생할 수 있는 구조이니 근이 있어서 개인 능력 있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언제 떠요? 그러게요. 이미 떴나요? 개인적인 자질이 있어서 능력 발휘는 되는 사람인데 뜨려면 사주에 관이 있거나 운에서 관이 와야죠. 언제 오나요? 대운으로는 36세, 세운으로는 2022년 이때 관이 옵니다. 대신 용신운이 먼저 오네요. 언제요? 경자년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경자년쯤 되면 좀 뜰까요? 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상관격의 기본적인 성향은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줘야 해요. 항상 자극을 줘야 더 잘합니다. 대신 익숙해지면 금방 포기합니다. 실증을 잘 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항상 재미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노래를 한다면 상관은
시대를 앞서가야 해서 오래되고 깊이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게 좋아요. 그래서 댄스 또는 힙합, 네, 뭐 이런 것들 또는 가창력보다 뭔가 이렇게 변화 주는 편곡이나 또는 춤이나 이런 것이 더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서주에서 비견이 없다라는 것은 혼자 나서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분위기 잡는 노래보다는 흥겨운 노래가 더 좋습니다. 상관 생지가 잘 되니 애정적으로는 여자들에게 친절할 수 있어요. 다만 가을생이 난조한 것은 친절하지만 아주 다정다감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즉 살짝 냉정한 기질이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합니다. 서주가 도세가 잘 돼서 금이 잘 씻겨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뭐 해자추군을 가니까 스스로가 더 자기 자신을 내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올해 운에서 기토가 왔네요. 작년에 무토가 오는 것은 경쟁 속에서 활동하는 것, 독립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올해 기토가 오는 것은 비견, 같이 일할 동료가 있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월령에서 합을 이루거나 하지 않았으니 잠깐 동안, 그래서 내년에 경자년이 오면 연주 신금과 합한 자수가 진토를 불러와서 월령을 톡 치죠. 이러면 내년에 죄송한데요. 내년에 그룹이 해체될 가능성도 좀 있지요. 좀 시간을 모르니 정확하지는 않아요. 시간을 모르니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내년에 좀 그럴 기질이 좀 있어요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재능은 넘치는데 기회가 많지 않은 구조로 보여집니다. 애정운 일지인성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상관격은 늘 변화하는 사람, 즉 잘 꾸미는 여자를 원합니다. 왜 이러지? 그래서 좀 잘 꾸미는 여자를 만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취미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성이 기문이 걸렸죠. 이러면 자기도 어떤 스타일 좋아하는지 몰라요. 재성과 인성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재성은 마음에 남다. 인성은 마음에 남다. 재성은 몸에 남다. 라는 얘기거든요. 즉 인성이 주관이 되거나 인성이 강하면 오래 걸려요. 마음에 남아 있어요 하는 거고요. 재성이 주관이 되거나 재성이 강하면 몸에 남아 있어요. 빨리 진행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재가 강하면 옆에 있어야 사귈 수 있고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죠. 근데 인성이 강하면 눈에서 멀어져 봐야 마음에 남으니 오래 기억되죠. 즉 떠난 뒤에도 잊지 못하고
기대하고 오래 기억하고 있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장애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럼 이사주 재성이 강해요? 인성이 강해요? 예, 운도 재운이고 술월이니까 재성이 강하죠. 그러니 가까운 데서 만날 확률이 높아요. 즉 동료를 사귈 구조입니다. 언제? 올해 가을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죠. 친구 같은 사람 이렇게 사귀게 될 수 있는 시기가 올해입니다. 결혼은 좀 늦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언제쯤? 일단은 축대운 지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35, 6세 정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은 되게 잘났을 것 같아요. 재성이 장생지에다가 생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개인적인 능력이라고 하기보다는 집안이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목이 있으면 개인적인 능력까지 있겠죠. 그래서 36세 이후에 결혼을 하면 집안성도 좋고 개인적인 능력도 뛰어난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36세 이전에 만나면 그냥 집안이 좋은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일단 운은 36세 이후에 관운이 오니까 이때 유명해지는 건데요. 아이돌 가수가 36세 이후에 유명? 이거는 뭔가요? 저도 잘 예측하기가 어렵네요. 일단은 연예계에서 가수인데 늦게 발복하는 분이 와요. 이러면 꾸준하게 밀고 나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좋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좀 늦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니 저도 참 못된 점쟁이에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냥 사주가 태어난 시간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요. 만약에 태어난 시간에 저 목이 있거나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나질 수 있습니다. 내년, 내후년 하면서 잘 나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 23년, 24년 하면서 계속 유명해질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계속 해 나가시고 내년에 아마 조직에 대한 개편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새롭게 어떤 일을 추진해 볼 수 있는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유명세 또는 일이 뭔가 이렇게 크게 잘 되고 하는 그런 쪽의 시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활동은 좀 많이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생각보다 또는 노력보다는 크게 성과가 잘 안 날 수 있으니까 많이 기대하지는 마시고 꾸준히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살짝 좀 늦게 발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자, 이걸로 오늘 BM 사주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